큰딸, 어? 너 아빠 몇 번 말하는데 밥 천천히 먹으라고? 아빠, 나 경시대회 때문에 얼른 방에 시간 없어. 알아, 아는데 너 공부 욕심 많아. 공부 시간 때문에 밥 빨리 먹는 건 아는데. 아빠, 나 대신에 소리 안 내잖아. 소리 안 내고 먹잖아요. 딸, 네가 아빠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네. 아이 참, 엉덩이 의자에 대. 얼른. 아무리 지금 빨리 네 방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어도 우선 앉아. 아빠 너하고 오늘은 이야기 좀 제대로 해야겠다. 아빠가 딸 데리고 어른들 흉보는 거라도 해야겠어. 아빠 사무실 직원 아저씨 셋, 한국인 또 현장에서 공사일 하시는 아저씨, 한국 사람 둘, 외국 아저씨 둘, 모두 아빠 또래거든. 백반집에서 각자 자기 먹고 싶은 거 시키고 그 옆 만두가게에서 만두 2판을 시켰는데 사무실 3명이 1판 드시고 한국인 공사하시는 아저씨 둘이 하나 차지하고 처먹더라. 외국인 아저씨 2명이랑 아빠는 먹지를 못했어. 자기들 입만 알아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해. 급히 처먹느라 옆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 그건 바로 배려 없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 혼자 처먹는 것만 아는 사람들. 아빠, 너 지금 빨리 먹고 들어가려고 고등어 2토막 있는 거 1토막 혼자 다 먹었잖아. 그러면 안 돼. 지금 여기 네 동생이랑 아빠까지 셋이 있는데 가정교육 소리 나온다고. 아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알아. 이렇게 하자. 그 벌은 못 고치겠거든.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때 네 양보다 조금 먹어. 그럼 남한테 피해 안 주지? 그렇지? 먼저 수저 놓는 대신 조금 먹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오케이. 가정교육 소리 안 나오게. 네. 됐어. 그럼 들어가 공부해. 네. 저녁 간식 뭐 해놔? 떡꼬치요. 안 맵게요. 그래. 10년 후. 맛있어? 오이가 싱싱하다. 이제 4월이니까 빠른 사람은 오이소박이 싸오더라. 도시락 반찬으로. 그럼 자기도 오이소박이 해? 먹고 싶어? 근데 왜 그렇게 봐? 아니, 너무 맛있게 먹어서 내 배가 부른 것 같다. 소리 내서 씹는다고? 알면서 뭘 물어. 이렇게 아삭한 야채 씹을 때 먹는 쾌감이 좋아.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나도 싫었을 거야. 근데 자기라서 안 싫어. 더 줘. 근데 자기, 밖에 나가선 좀 조심해. 소리 내야 맛있단 말이야. 못 말려. 얼마 후. 어째 별맛 없어 보인다. 딸, 그렇지? 해벨레 해요. 아버님,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하세요? 배추 보고도 아세요? 내가 평생 얘네들 밥해 먹였는데 그건 모를까 봐. 헤헤헤. 땅콩 배추 없어요, 아줌마? 땅콩 배추가 뭐래요? 이 아줌마 청방이요. 청방 배추. 추석 지나야 나오나요? 작은 배추요? 네. 이거 잡숴. 맛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걱정 말고 가져다 잡숴. 청방보다 더 맛있는 거라니까요. 청방 배추 옛말이에요. 맛 없으면 물러 주실 거예요? 아이고, 갖고 오세요. 물러 드릴게. 갖고 오시라고요. 저기 밤고구마 저건 어때요? 좋아요? 좋아 보이는데요? 좋기만요. 나도 승질이 더러워서 시원찮은 물건은 받지를 않아요, 아저씨. 아줌마 승질이 더러우세요? 더럽죠. 아유, 더럽죠. 자네. 네? 그거 왜 만져? 고구마 왜 만지냐고. 사람 손바닥 온기가 얼만데. 남의 파는 물건 누르고 만지고. 네, 근데 아버님. 왜? 회 떠갈까요? 먹고 싶어? 다금바리가 있다네요. 그랄까? 아버님, 종종에 캬 한 잔 어떠세요?
좋지. 잠깐만 과일 좀 담고. 아버님, 왜? 이거는 우째 사과 꼭지에 흰 게 이게 농약인가? 아이 참네. 아버님, 땅콩 배추가 뭐래요? 청방이 뭐예요? 김장배추, 배추 이름이야. 아, 배추가 우리 어릴 때는 지금처럼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거든. 조선배추, 청방배추가 맛있지. 아, 옛날 게 맛있어. 뭐든지 간에. 사람도 옛사람이 좋고. 네, 지금은 배추만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우리 때는 알싸하니 얼마나 달고 아삭아삭. 아, 지금도 시골 가면 자기들 직접 배추씨 뿌려 잡수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절 생각하고 잡수거든. 지금도 봐라. 김장 배추를 딱 말해서 청방배추라고 하지. 80, 90 노인네들은 맛있어요, 아버지? 그 배추? 길이가 짧고 약간 질기고 고소하고 단단해. 그렇게 하면 쌈도 맛있고 겉절이도 맛있어. 아버지, 그럼 시장 가요. 시장 가서 사봐요. 먹고 싶네요. 보통 추석 지나면 나돌지. 안 나와 있는 게 정상이지. 에이, 먹고 싶었는데. 이걸로 맛있게 담아줄 테니까 내일 갈 때 가져가. 히히, 저 사람은 김치 못 담가요. 할 생각도 안 해요. 누가 담그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담아줄 테니까 여기서 가져가면 되지. 근데 쟤네들 뭐해? 네, 과자 고르고 있네요. 저 사람 과자 너무 먹어요. 지 집에 드리라. 저 사람 과자 한 입 먹을 때마다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왜? 몸에 안 좋으니까요. 참 자네 한다. 응? 아빠. 왜? 우리 조기 군것질 코너에서 와플 사서 들어가요. 참새가 방앗간 안 지나가지. 아버지가 사주세요. 5,000원 주세요. 도둑년들, 지들 돈 한 푼도 안 써. 아버님, 추석 명절 지나고 용종 제거해요. 내일 외래 때 교수님이 날짜 잡자고 하시면 그러겠다고 하세요. 아셨죠?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아요. 알고 있어. 아버지, 9월 말부터 10월 20일 중지 저 연차 월차 휴가 다 끌어 모았으니까 간병 걱정은 마시고요. 제 동생은 다리를 절어요. 사고 때문인데 우리 아버지 한평생 한이시죠. 그런 동생과 뜨겁게 연애해 불면 날아갈까 품 안에 끼고 하늘로 떠받들어 사는 제부가 우리 아버지 눈에 어떻게 보이겠나요?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엄마. 엄마 없이 자랐지만 우리 둘 7살, 3살을 양 품 안에 끼고 잠들며 밤이면 울던 아버지 사랑으로도 우리 자매는 충분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이 1년에 한 번 엄마 기일을 앞두고는 술 자시고 딸들한테 전화하셔서 엄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마에 대한 사랑 표현법이겠죠. 1년 후. 밥 더 시킬까? 아니, 소주나 한잔 하자. 술 마시자고. 술 마시고 싶어? 자기. 찌개 덜어서 먹어. 이제 내가 자기 식사 매너 훈련시켜야겠어. 나랑 둘이 먹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럴까봐 겁나네. 술 좀 천천히 마시고. 30분 후. 세상 깨지지 않았어. 난 깨졌어. 내 지구는 깨졌다고. 오래 사귀다 헤어진 사람들이 다 지구가 깨졌다고 해? 아니잖아. 자식 죽고도 다들 밥 먹고 살아. 이게 뭐라고 그래? 오래 연애하고 끝내면 보통 다음 사람이랑 빨리 결혼하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오래 만나보면 알지만 의미 없어. 왜 의미 없어? 우리 같이 어릴 때 시설에서 같이 그 세월이 다 의미 없어? 어릴 때 이야기하지 마. 20년을 결혼 생활해도 안 맞고 다투고 이혼하거나 하는데 남녀 만나서 사는 게 그게 100% 서로 맞는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절대 없어.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노력하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난 여태 노력하고 잘해왔다고 생각해. 설레지가 않아, 더 이상. 나 중절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시켜서 한 거야? 뭐라고? 내가 늘 조심하자고 했잖아. 나는,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사이니까 핏줄 없이 자라서 핏줄 생겼고, 그래서 늘 낳고 싶었어. 네가 죽자고 못 낳게 해서 못 낳았어. 우리 안 맞아. 언제부터? 늘 안 맞았어. 나는 그런 거 몰랐어. 자기는 워낙 둔하니까. 아니, 시설 나와서 11년을 만났다는 건 서로 맞으니까 그 기간을 만났다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결혼을 설렘으로 해? 남자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야. 기본적으로 두근거리고 설레야 하잖아. 몇 년을 만나도 두근거리면 그건 홍역이고 협심증이야. 난 뭐 자기한테 그렇게 설레는 줄 알아?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설렘은 없어지지만 신뢰가 있었어. 네가 여자로 안 보인다고. 보기 겨워 미쳤구나. 나 같은 여자 어디 가서 만나려고? 진짜 갑갑하다. 설렘은 새로운 사람한테서 느끼는 건데 그럼 매번 그렇게 새로운 여자로 바꿔가며 살래? 신의도 의리도 신뢰도 없는 사람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헤어져 줘.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공짜 연애했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 여자 생겼어? 여자 생겼구나. 그 여자 내가 좀 만나자. 만나서 뭔 소리를 해도 난 결혼해. 그 여자는 네가 나한테 못 주는 걸 줄 수 있어. 뭐? 가족. 너하고 나 똑같은 처지. 너도 가족 있는 남자 만나는 게 태어날 네 자식들한테 좋아. 매일 뭐가 그렇게 늘 부족해서 그래. 우리 지금 둘이 같이 2억 6천까지 모았어. 조금 더 모으면 빌라 살 수 있다고 서울에. 아니, 난 어릴 때부터 너만 남자였고, 난 내 인생에 다른 남자라니, 너 없는 내 인생이라니, 난 생각도 못 해봤어. 이제부터 생각해. 우린 곧 빌라도 살 거고 서울에. 그 빌라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둘이 같이 사. 난 이미 너하고 끝냈어. 일주일 후. 자, 먹자고 다들 와. 아우, 아버지, 난 싫은데. 너는 싫으면 먹지 마. 아버지하고 나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아랫목 고양이처럼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있다가 싹 와서 앉아 먹는 게 평생 얌체야, 얌체. 채, 누가 TV 봤다고 그래. 책 판매량 확인했어. 아이, 정말 이 냄새. 자기 과자 먹으니까 더 그러지. 근데 자기. 왜? 방석 깔고 앉아. 거기 나무 의자잖아. 딱딱해 보여. 일로 잠깐. 누구예요, 아버지? 자네는 참 궁금한 것도 많아. 왜? 아니요, 주말인데 여자친구 아니실까? 그래서요. 까분다. 청랑 세입자야. 왜요? 이 사람들 계속 속을 뒤집네.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라는 건지. 아휴, 아버지, 그러니까 문신 있는 사람은 남녀를 떠나서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할 때 저희한테 임대하시라니까.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해. 자자, 그만하고 청국장 냄새 싫은 사람은 참고. 우와, 아버지 청국장 하셨네요? 아까부터 봤으면서 뭘 물어? 친절한 척 하느라 물어? 히히, 아, 이 쿨인 냄새 죽이네. 헐, 그렇지. 우리 아버지 청국장 지지시는데 굴생채 안 빼시지. 딱 이맘때야. 김장하기 전에 딱 굴생채 두어 번 해먹고 나면 김장할 때지. 형님, 이거 청국장 두부 건져내셔서 굴생채 이거랑 비벼보세요. 고추장 뜨시고요. 천하의 진미도 이 맛에는 무릎 꿇죠. 그래. 형님, 내년 9월 기대하십시오. 왜? 아버님이 딱 꽃게철이라고 게장 담으시고 남은 거로 라면 끓여주시는데
강변 끼고 하는 그런데 음식점 비교도 안 돼요. 캬, 소주 쫙 빨아들이죠. 맛있겠네. 네. 근자네. 네. 내가 세 사람 뭐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자네 가정식 청국장 먹고 싶다고 했다며? 네.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집밥 해먹기 힘드니까. 그리고 청국장 먹고 싶다고 해서 끓인 거야. 나중에 처가에 처음 인사 간 날 청국장 해주더라. 이 다음에 내 손자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합니다. 자, 시작하자고. 아버님, 형님은 굴비 통째로 한 마리 다 주시네요? 첫 인사 온 기념이야. 참 말 많아 자네. 히히, 형님. 형님이 부럽습니다. 왜? 돌아가신 어머님 손맛 잼뱅이셨대요. 그 솜씨 제 집사람이 그대로 받았고. 자기 그럴 거야? 아버님 솜씨, 이 솜씨 그대로 처형. 캬, 아버님. 캬, 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청양초 많이 넣으셨어요? 먹게. 조용하고 좀. 네. 형님, 형님 잘 드시네요. 수저로 푹푹 달게 드시네요. 맛있어. 형님, 아버님 이 기가 막히는 딱 떨어지는 솜씨 처형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처형 솜씨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 잘 하더라고. 형님, 먹지를 못하게 말 시키네. 사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요, 우리 엄마도 진짜 김치찌개도 김칫국으로 끓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집사람도 우리 엄마 비슷하고 그러니 저는 딱 집 음식 포기한 지 오래예요. 처가에나 오면 잘 얻어먹을까 형님이 부럽습니다. 자기 그만해. 그래요 제부 그만해요. 그래 자네 입 다물고 밥 먹어. 밥상에서 밥풀 튀기면 그게 뭐냐고. 네 아버지. 식사 매너 중에 진짜 예의 없는 건 많지만 가장 심각한 건 식사 중이나 술자리에서 침 튀기며 얘기하는 거야. 네, 그게 뭐야 그게. 식탁 위에 서로 마주보고 같이 먹는 자리에선 침이 연신 튀는데. 아버지 형님도 계시는데 괜히 그러셔. 하여튼 뭐라 해도 노여움도 않다. 하하하. 진짜 맛있네. 벌써 밥 공기 비어가는데 더 달라고 할까? 이제 다 내 자식들이니까 또 밥상머리 교육을 하자면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보려면 밥 먹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 쩝쩝거리거나 비위생적으로 먹거나 급하게 먹고 그러는 거. 과하게 입속 가득 넣고 흘리거나 하면 가정교육 소리 나온다고.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야 뭐야. 내 앞에서 가정교육 들먹이다니 심하시다. 내가 싫다는 거겠지? 카페. 어땠어? 아랫동서는 말이 많더라. 싹싹해, 밝고 명랑하고 모난 데 없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왜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가 그렇게 무안을 주셔도 노여움도 안 타잖아. 워낙에 성격이 좋아. 호르몬이의 아들 하나라며? 제부 어머니도 인품 굉장히 좋으신데 제부 17살 때 돌아가신 바깥 어른 인품에는 못 따라가셨대. 성품이 좋으셨나 봐. 그럼 나는 뭐 부모 없이 자란 나는 곧바로. 그건 자기 생각이고 제부는 대놓고 싫은 소리 들었는데도 웃어 넘기잖아.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마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자기 아버지 자식이야? 처음 인사 간 자리였다고. 자기 내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결혼하면 나도 드디어 아버지는 가지게 되는 거라고 하지 않았었나? 근데 아버지가 자식 걱정해서 한 소리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러냐고. 음식 먹을 때 전혀 소리 안 내고 먹을 수 있어? 첫인사 갔는데 식사 예의 따지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언제부터 그런 예의 따졌어? 우리 아버지는 나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 시키셨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 아무튼 자기 아버지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내가 시설에서 자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라고. 왜 그렇게 비비 꼬여서 그래.
제부는 잘만 넘어가드만. 모르지. 워낙에 학자 집안에서 자라, 성품 좋은 집안에서 자라 성품 자체가 다른지도. 아, 정말 피곤하다. 나 정말 기분 나빴어.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 내 앞에서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거 그것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아버지 나 잘할 때도 늘 가정교육 소리 하셨어. 그리고 제부도 똑같이 혼냈는데 자기만 왜 그래? 내가 동서하고 같아? 뭐가 다른데? 알 거 아냐.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런 생각 왜 하냐고. 그날 저녁. 기특하다.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1억 4천 그거 모을 동안 얼마나 눈물 흘렸을 거며 결혼하면서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니들 돈은 어떻게 되고 있나 했는데 그러게요 아버지 잘 모으셨네.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를 보태주면 될 것 같냐? 그런데요 아버지 문제가 곧바로 빌라도 공급 절벽이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빌라 신규는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좋은 입지에 주차장 확보된 빌라가 없는 거죠. 가격도 비쌀 걸 언니? 신규 미분양 빌라들 가격 보면 주변 아파트 분양가랑 비슷해. 언니, 그런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알지? 빌라도 역세권에 엘베 있고 뷰 좋으면 아파트 못지 않아.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서 아파트로만 가려 말고 빚 없이 편히 사는 게 행복이니까. 그래? 내 친구 방배동에 4월 달에 빌라 샀는데 부동산에서 3억 올랐다고 하더래. 딸, 네?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 니들 들어가면 어떨까?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빚 거래를 하라고요? 임마 누가 봤는데 있는 것만 받겠다고 전세로 딱 5년 살게 해주면 니들 돈 모을래? 아버지 거기 전세 3억 8천 더 되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는 안 받을게. 저희 총 2억 6천 있어요. 해준다고. 아버지 그야 고맙지만 얘네는 안 해주셨잖아요. 얘네 이쪽으로 이사 온댄다. 네? 왜요? 아무래도 사돈은 제주에서 교편 잡고 계시지. 외로우니까 나도 좋고. 나도 이놈 막둥이 시원찮은 거 이거 내 눈앞에서 보고 있어야 밥 먹었는갑다 하는 거지. 그야 아버지랑 얘랑 같이 있으면 저야 마음 놓이고 너무 좋지만 근데 너 출판사 어떻게 다니려고? 차는 내가 가지고 다닐 거야. 내 다리 땜에도. 난 타던 차가 좋으니까. 네 신랑이랑 반대편이라 각자 따로 다녀야 하는데 네 신랑 어쩌라고. 어떻게든 되겠지. 주말. 빌라 32평? 그것도 전세 대출 받아서? 내 아버지 이 사람이 분수들어 없이 왜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아파트가 작은 평수라고 그래? 아버지 이 사람은 결혼한 기분 내고 싶대요. 지금 오피스텔이니까 좁은 데서 왔다 갔다 너무너무 질린대요. 평수 넓게 살고 싶어서 죽어라 돈 모은 거래요. 모자란 돈 대출까지 받아 전세를 얻으면서 게다가 32평 갈 거면 소형 평수 사서 가지. 왜 그렇게 허영 들어서들 그래. 아깝게 힘들게 모은 돈. 아버지, 나는 뭐 21평짜리가 제격이란 소리인가? 내 말대로 하라고 청라 아파트 들어가라고 세입자들에게 말했어. 어른 말 들어 나쁠 거 없고 자식 못 되라는 부모 없어. 자네 내 말 들어. 하는 것마다 싫으시구나. 아버님, 그리고 같은 서울이라도 회사랑 반대라서 지하철 한 번에 가잖아. 아파트 바로 코앞에 지하철이야. 지하 통로로. 아버지. 왜? 아버지, 저 양말 좀 주세요. 왜? 욕실에서 대야에 발을 담가서. 찾아가지고 가. 서랍장 맨 아래 칸. 그리고 아버지. 왜? 나 말하는 중이잖아. 아까 마트에서 제가 카트에 넣은 맥주가 안 보여요. 딤체에 있어. 방문 닫아. 네. 1시간 후.
자, 자기 앞에 작은 소국자들 있을 거야, 미국처럼. 각자 자기가 찌개도 떠서 먹자고. 한 사람이 나눠주다 보면 아무래도 급한 사람 수저가 들어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어요, 아버지? 그냥 새 사람도 들어오고 바뀌자고. 내가 수저 넣은 적 있나? 하긴 버릇돼서 그랬을 수도. 그게 그렇게 싫었던가? 자네. 네. 밥 먹고 우리 술 한잔 하자고. 든든히 많이 먹어도. 네, 아버님, 저는 좋아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주말인데 자고 가면 되잖아. 아닙니다. 가야죠. 아이고, 세탁소네. 얘들아, 10,000원짜리 하나 빌려줘. 나 현금이 마침 또 오고 없어서. 아버지, 여기요. 제가 나갈게요. 요즘은 카드 단말기들 들고 다니시는데 참네. 우리 동네는. 얼마 후. 자기 이거 까르띠에미야. 브랜드라고. 그래도 실반지잖아. 나처럼 브랜드보다 남들하고 다른 거, 개성 있는 거, 큰 게 좋은 거인 사람한테 최고야. 얼마나 좋아. 금실 반지에 랩다이아 1캐럿. 이게 85만 원이야. 이거 1000년 다이아로 계산해보면 1억 넘더라고. 근데 저건 뭐냐고. 결혼하는데 하나로 하는 거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거, 엄마 시집 올 때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 2개 새로 세팅해 가는 건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얻어가는 거잖아. 아니, 난 이해를 못하겠네. 우리 집 아들 없어 들어올 며느리 없다고 딸 중에 큰딸이 엄마 거 2개 얻어가는 거고 전혀 이상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100만 원 안팎에 반지 하나로 끝내자고 한 거 내가 아니라 너야. 맞아. 나야 알다시피 나 시계도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이야. 난 그런 거에 별 의미 안 두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왜 그렇게 달라? 뭐가 달라?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가 보다 믿게 해놓고 돌아가신 엄마 다이아는 왜 받냐고.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닌데 왜 굳이 세팅에 챙겨가냐고. 우리 집에 있으면 그냥 썩히는 거라고. 동생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3개 주셨어. 대단한 거 아니라고. 대단한 거든 아니든 너 방금 그랬어. 100만 원 반지로 결혼하는 거 안 됐어서라고. 그건 우리 아버지 눈이지. 자기 마음도 자기가 안 됐으니까 그거 받은 거 아니야? 자기 그런 반지 가지고 싶다고 했으면 그거 반지 해주고 무슨 돈으로? 내 재산 몽땅 다 털어서라도 해줬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자기 기특해 하셔. 기특해? 그래, 혼자 그만큼 벌어 모았다고 기특하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월세 받는 아파트 내보내고 우리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기특해서. 그런 이야기 할 거 없고 가지고 싶었다면 내 통장 돈 털어서라도 해줬을 거라고. 그런데다가 왜 돈을 써? 필요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그럼 그 뭐하러 돌아가신 엄마 다이아 받아와서 사람 거지꼴로 만드냐고. 나 할 수 있었단 말이야. 해봤자 2천만 원 안팎일 거 아니야. 나 그 돈 있다고. 그 돈 있는 거 알아 글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해놓고 등신 만들어 놓냐고. 너도 그런 걸 갖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받았지. 그렇게 자존심 상해? 그걸 질문이라고 해? 자기 아버지 나 마음에 안 들어. 누가 그래? 그런다고? 아랫동서하고 날 대하는 게 달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걔네는 대학 때 눈 맞아 졸업하자마자 시켜. 지금 5년째야. 익숙해지셔서 그래. 아무튼 나 기분 더러워. 동선에 엄마 좋은 대학 나와 지방 대학에서나마 교편 잡고 계신 학자 집안이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알았어. 그럼 안 받을게. 그럼 깨끗하지? 아버지한테 도로 줄게. 그럼 되지? 안 그래도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럼 나 찍힐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마트. 며칠에 한 번씩 꼭 같이 오시기에 아들하고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작은 사위하고 막내딸이에요. 아이고야, 어쩜 사위하고 장인 사이가 아들보다 더 아들 같으세요? 저기 뒤에 사람은 아들인데요. 아들하고 며느리. 아이고야, 저기 뒤에 있는 분이 사위 같네.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들이 아버지 눈도 안 마주치고 절대 아버지하고
아들 같지 않은데요? 와, 진짜 사람 먹이는 거야, 뭐야? 큰딸. 네? 이거 뱅어포도 살까? 뱅어포요? 지난번에 보니까 꽈서방 잘 먹더만. 해주시면 좋죠. 저도 뱅어포 맛있어요. 룸메이트끼리 아주 입맛도 비슷해서 니네는 편겠다. 자네, 네? 그거 과일 자꾸 만지작거리지 마. 사람 손바닥에 온기가 얼만데 자꾸 만지면, 어? 자네, 네? 와플 저기 좀 봐봐. 네, 있네요. 저거 먹고 가자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싫어해? 네, 달고요. 3개월 후. 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되실 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 장인어른은 곧 따뜻하고 푸근한 아버지, 그런 거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차갑다는 사람 처음 봐. 자기가 마음가짐 조금만 변하면 세상 부러울 사이가 될 수 있어. 보면 말이야, 장모님은 속으로도 밖으로도 사위를 위해주고 장인어른은 속으로 사위를 위하는 친구들 봐서인지 좀 싹싹하게 하면 돼. 그럴 때 받아줄 장인이 계시다는 게 어디야. 감지덕지 하라고? 왜 또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난 안락한 아버지를 가진다는 기대로 결혼한 것 같은데 아버님은 그냥 딸하고 한 집에서 사는 룸메이트 새로 들인 것 같게 행동하셔. 내 말 그래? 헐. 직접 그러시더만 룸메이트라고. 근데 동서는 뭐가 그렇게 예쁘신지. 아버지 수술하실 때 한 달 가까이 제부가 옆에 있었어. 그때부터 더 가까워지셨을 뿐이야. 곧바로.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 다시 아프시라고 해? 제부가 한 효도 다시 해보게? 너무 건강하시잖아. 다시 아플 일 절대 없으실 분 같잖아. 뭐라고? 그리고 말씀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뭘? 말 마디마다 지적질. 우리 아버지 좋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자기가 남이면 그런 말씀 하시겠냐고. 너무 이상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게 이상해? 너무 이상해.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뭐가 어떤 게? 그냥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셔. 결혼하기 전에 인사 갔을 때도 느꼈어? 그럼 그때 결혼하지 말지. 이렇게까지 짜증나면. 같이 안 살 거니까 뭐 개의치 않았어. 그럼 지금은 같이 사는 거야? 상황이 달라. 뭐가? 동서가 아버님이랑 같이 살잖아. 거슬려. 그게 왜 거슬려? 하나하나 다 말해야 돼? 제대로 알아야 나도 아버지한테 항의할 거 아니야. 마디마디 다 섭섭하다고 하면서 살아? 마디마디 다 섭섭한데 왜 참아?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해. 그럼 또 동서만 더 예뻐하시겠지. 자기네 집에 가려고 할 때 운전석에 오르기도 운전도 하기 싫은 이유가 뭘까? 모르지. 차가 너무 무거운가 보지. 장인어른 나 가면 내 눈 보고 눈 마주치고 웃는 적 없어. 억지 쓰지 마. 자기가 피하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가 안 웃었다고? 우리 아버지 성격이야. 그저 한번 돌아보고 왔나 그러면 끝이야. 왜 모두가 우리 아버지 잘못이야? 자기는 왜 늘 항상 우리 집에만 가면 혼자 뚝 떨어져 입이 나와 있어? 장인어른 지난번에 왜 내 뚝배기 따로 내셨어? 서로 편하자고. 여태 안 그러던 걸 왜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냐고. 우리 아빠 원래 좀 그런 건 유난한 편이야. 그리고 자기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까지 다 모조리 그렇게 섭섭해?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다치겠지. 그런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네? 당연해. 다 일일이 그렇게 가슴에 묻어놓고 다녀? 그러니 우리 집에 가려면 인상부터 쓰고 운전도 하기 싫겠지. 장인어른 내가 남긴 밥 바로 버리시더라? 우리 아버지 내가 남긴 밥도 버려. 아버님은 날 사위라고 생각 안 해.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 아님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뭐냐고. 이거 반찬 통파. 당신 좋아한다고 당신이 잘 먹는 반찬 해두었다가 골고루 싸주시는 이건 뭐냐고 그럼. 지금 우리 아버지 엄마도 아닌 아버지가 홀 아버지가 평생 재혼 안 하시고
우리 둘 키워내시고도 모자라 사위들 각각 입맛에 맞게 반찬 해 놓으시는데 이건 뭐냐고 그럼. 가족 아니고 뭐라고? 당신 다리 쩔룩이는 딸, 장애 가진 딸 데리고 살아주는 사위 고마워서지. 나 때문에 하는 반찬이야? 헐, 뭐라고? 내 말이 틀려? 당신 인간성에 기함을 하겠다. 뭐라고? 여기 이 상황에서 내 동생 다리 저는 이야기는 왜 해? 곧바로. 꽈배기 씨, 할 말만 해. 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뭐 서운할게 서운해야겠지만 그 원인을 내 동생 장애에 그래서 제부에 두는 것 너무 야비하잖아? 내가 오해 안 하게 생겼어. 그래,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정말 아버지 마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진실이라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잖아. 아픈 손가락이란 말 알아? 내가 정말 꽈배기 씨 인성에 실망을 하다 못해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없는 소리 안 했어. 하지 말아야 할 소리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래, 차별받는다는 느낌 확인하고 싶어. 뭘 확인해? 아버님한테 난 가족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거. 아버님, 내가 고아라 부모 없는 아이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처음에 반대하셨다며. 어느 부모든 처음에 배우자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번에 오케이 하는 부모 없을 거야. 그리고 자기 앞에서 티낸 적 없으셔.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대체로 다 심통이 나. 내가 아무도 없어서 날 저러시는 건가? 그러지 마라. 우리 아버지 머릿속에 당신이 홀로 자란 사람이란 거 없어. 그 생각 없어진 지 오래야. 왜 그래 진짜? 한심해 보이잖아. 그러지 마.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얼마 후. 같이 먹어도 돼?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오지 말걸. 뭐 서로 여기에 있으면서도 왼수처럼 따로 앉아 먹을 필요 있나? 둘이 다니던 곳인데. 아직도 자주 와? 찌개도 해장국도 잘 하니까. 나랑 먹는 거 싫어? 좀 그렇지, 유부남하고. 나 결혼한 거 알아? 알아. 들었어? 어디서? 우리 있던 시설에서 원장님한테 관련 자료들 다 찾아갔단 이야기 들었어. 그게 벌써 언제야? 벌써 했겠지. 했어. 나 여기 앉는다. 얼른 먹고 일어나. 곧바로.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아직 몇 수저 남았어. 그래도 미리 시켜서 안 끊어지게 먹어. 먹다가 끊어지면 맛이 없잖아. 여기 해장국은 늘 찐이야. 얼른 더 시켜. 모자라잖아. 배부르게 먹는 게 좋지. 아, 편해. 숨이 트이는 것 같다. 다 먹었네? 나 뭐 좀 물어볼게. 뭐? 나 먹는 거 꼴보기 싫지. 급하게 먹고 소리내서 먹고. 왜? 아니, 여러 번 뭐라 그랬던 것 같아서. 그게 불쾌했어, 새삼. 아니, 자기는 늘 좋게 말하니까. 나야 안 싫었지. 왜? 좋아했으니까. 그런 거지. 좋아하면. 근데 소리내는 건 누구나가 안 좋아해. 안 거슬려? 그거 거슬리면 너랑 부부처럼 살았겠어? 이런 여잘 두고 내 복을 내가 찼어. 그런 거지, 좋으면. 곧바로. 우리 같이 시설에 있던 그 누구도 아무도 안 불렀다대. 누굴 불러? 다 같이 불우한 환경에 있던 누굴 불러? 내가 너 임신시켰다가 낙태시키고 결혼했다고 나한테 일을 가는 애들 여럿인 거 알아. 그 애들 와서 시끄러우라고 알려? 시끄러워도 우리끼리 시끄럽고 말지. 거기까지 쫓아가 방해할 친구들 아니잖아. 다들 심성은 착해. 왜 그래? 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 누가 알아? 자라는 환경이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너도 그 환경 출신이야.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 그렇게 원하던 평범한 가정에 평범하고 유복한 사람이랑 부모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게다가 똑똑하고 원하던 만큼 꽤 좋진 않아. 뭐 성냥팔이 소녀에 나오는 불 켜진 환한 창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 소리가 울려 내려오지도 않고 그저 그래. 왜 그래? 너는 늘 한 구석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냥 그래. 뭐가? 나만 겉도는 것 같아. 우리 같이 다 같이 살 때도 만족하는 걸 별로 못 봤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럼 피곤하잖아. 항상 배고픈 사람 같고 욕심을 줄여. 넌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돈 벌고 퇴근하면 TV 보고 책 읽고 도시락 싸갈 반찬하고. 옮겼다며? 만나는 사람 없어? 나 흠 있는 사람이야.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나 돼? 어쨌든 그런 거 속이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봐줄 남자 아직은 한국에 별로 없어. 그래서 안 만나? 안 그래도 부모 없이 자라 마이너스인데 흠결까지 있으니 기죽어서 만나는 거 싫어서 그냥 안 만나.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만났어? 어디 살아? 알 거 없잖아.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그래?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 나 네 생각 너무 자주 해. 넌 어때? 다 먹었으면 일어나. 안 일어나면 나 일어날게. 커피 한 잔 해. 집에서 기다릴 거야. 그만 가자고. 처가에 갔어. 집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도 집에 가. 싫어할 거야. 누가 안다고. 그래서 누가 모르면? 나 먼저 갈게. 얼마 후. 아버님, 세탁소네. 나가보게. 나 이거 화분갈이 하느라고. 저 아버님 제가 5만 원짜리 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내 방 차단스에. 네, 몇 층이요? 아니네. 자네 마라. 내가 찾아주지. 아니 아버님 지금 화분 갈아야. 자네 이거 내 목장갑 빼. 내가 얼른 방에 들어가서 내가 꺼내야지. 제부는 서랍장들 마음대로 열게 하시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건가? 지갑이라서. 하하하. 1시간 후. 자기, 가봐. 아버지하고 제부 술자리 펼쳐졌잖아. 아니야, 설거지 얼른 해. 가자. 도와줄까? 아버지. 그래. 우리 회사 동료들이요. 사위 외제차 사주는 장인 부럽다고 난리래서 제가 술을 3번 샀어요. 술값이 더 나가고 있어요. 자, 어때? 죽이죠. 이래서 독일차라고 하나 봐요. 캬, 아버지. 왜? 고이고이 하늘로 받들어 잘 타겠습니다. 자네 차 얘한테 주고 자네 그 멀리를 버스, 지하철 3번 갈아타며 다니는 거 미안해서 샀다. 왜? 딸 가진 죄인이지. 2시간 후. 아까 그게 다 무슨 이야기야? 뭐? 차, 동서차. 나는 안 바꿔주시고. 자기를 왜 바꿔줘? 회사하고 반대편인데 아버님이 들어가라는 아파트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왜 자기는 안 사주냐고, 차별하냐고. 참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께서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기 바보야? 뭐라고? 아버님 돈이 다 자기 돈인데 자기 돈으로 동서가 차 사는 거잖아. 그 돈이 내 돈이라고 누가 그래? 자식이잖아. 아랫목 고양이도 자식이야. 자기 나하고 동서하고 그렇게 차별하시는데 그러다 처제네한테 다 퍼주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나이살이나 있으신 어른이 사위들 가지고 그렇게 티나게 차별하시고 사람 데리고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치졸하시잖아. 뭐가 치졸해? 자기 내 말 들어. 자기 밥그릇 아무도 안 챙겨줘. 밥그릇 잘 챙겨. 내 밥그릇은 내가 잘 챙겨 먹으니 걱정 말고 당신이 평소에 우리 아버지한테 싹싹하게 했어봐. 내가 동서처럼 안 그랬다고 나만 쏙 빼고 동서차 사주신 거지. 그러니까. 참 인간성. 제부차 동생 타라고 주고 마을버스 타고 걷고 지하철 타고 빙빙 돌아다니는 거 안 됐어서. 나는 그러지 말자.
우리 친정에만 가면 뚱한 표정으로 겉도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더 잘해줄까? 동서는 자기 친부모가 있으니까 사랑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른들 마음을 잘 얻겠지. 언제까지 그런 환경 가지고 그럴 거야. 당신 어른이야. 헤헤거리며 어른 앞에서 알랑방구나 뀌는 동서, 난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알랑방구 뀌는 짓 못하고. 싹싹한 거하고 알랑방구하고 달라. 그걸 모를 정도의 우리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래? 나는 결혼할 때 자기보다 돈을 1억 더 해왔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남편님. 그런데 저는 뭐 맨몸으로 갔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 주신 거야. 전세인데 5년 후에 나가야 하는 거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동서는 차를 사주시고 처제 쩔뚝이는 다리값 치고는 입 닥쳐? 뭐? 입 닥치라고. 야, 그만하자. 오늘은 그만하자. 정말 사람이 싫고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이혼할 거야. 자기, 나 며칠 생각 좀 할게. 입 다물자고. 쓰레기 같은 놈, 너하고는 못 살아. 다음 날. 네, 아버지. 아버지, 나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약주 하셨어요? 엄마 길 다가오는구나. 술 드시고 전화한 거 보니 다음 주네. 꽈배기 서방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카톡이 구구절절 왔더라. 내가 차별을 했단다. 아버지, 동서보다 자기가 못한 게 뭐냐면서 부모 없는 게 그렇게 큰 거냐며. 부모 없는 거 빼고 동서는 돈이 없어서 몸으로 입으로 때우는 효도를 하는 거고 자기는 1억이나 해왔는데 막 나가더라. 내가 이 꼴까지 보려고 니들 키웠나 싶고 그만 딱 니네 엄마 옆으로 가고 싶다. 아버지, 어쨌든 사위 자식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게 한 줄 몰랐어. 딸, 네? 차 사줄게. 아버지, 네 제부한테 사준 차보다 한 레벨 위인 거 사줄 테니까 골라 놔라. 응? 아버지. 그날 저녁. 정말 찌질하고 한심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아버님 재산의 반은 어차피 자기 건데 벌써부터 동서만 차 사주고 그러면 곤란하단 이야기야.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그쪽 말대로 그게 내 거면 곤란해도 내가 곤란하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가 난리야? 어이없게? 자기 거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난리를 쳐도 내가 난리를 쳐야지. 왜 나서냐고. 부부 공동 자산인 거 몰라? 신경 쓰이지. 나도 신경 쓰고 싶어. 쓰는 줄 아냐고. 그럼 이제부터 신경 안 쓰이게 해줄게. 공동 자산도 부부일 때 말이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이게 이혼하자. 괜한 걸로 필요 없이 골머리 힘들게 할 거 없어. 막말로 장인어른 당장 내일이라도 돌아가실지 어쩔지 또 누가 알고. 고사를 지내라. 그리고 까봤는데 재산이 이미 다 처제네로 넘어가 있으면 자기만 잣대는 거야. 알아? 결국 남는 건 부부야. 자기 생각해주는 건 나밖에 없어. 알아? 하하, 참 기가 막혀서. 이혼 과정은 진흙탕 싸움이었고 결국은 법원의 중재로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후. 10년이 넘게 사귄 남친, 어릴 때부터 봐온 내 몸 같은 남친. 19살 제일 예쁠 때 시작해서 난 11년 동안 의리를 지켰는데 자기는 자기 아이 중절을 3번 한 나하고 헤어지고 3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더라. 실수였어. 나는 11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3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하더라. 난 자기뿐이 없었어. 지금은 더 그래. 그렇겠지. 내 예쁜 시절을 너 같은 놈이랑 사귀느라 날려버린 게 아깝지만 의리 없는 놈 결혼 전에 헤어져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해. 용서해줘.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너무 잘 알겠어. 이제는 정말
나 지금 33살 의리 있는 지금 남친 만나서 아기 가졌어. 뭐? 결혼해, 다음 달에. 자기 의리 없이 이럴 수 있어? 내가 그쪽한테 지킬 의리가 있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떻게 할 건데? 중절 3번 한 거 이야기했어, 상대한테? 그 흠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포기했던 내가 얘기 안 했을까? 그래도 결혼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이 사람은 나한테 뭐 먹고 싶냐, 맛있냐 먼저 물어주고 수저도 넣고 물도 떠줘. 그러면서도 나한테 고맙대. 그쪽이랑 만나면서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 내가 그쪽 사랑할 때 온 마음 다 바쳐 했던 행동 그대로인데 내가 왜 몰라? 참 의리라는 게 인간성인 것 같아. 자기 앞으로 재혼할 거면 좋은 사람을 만나. 그럼 나는 뭐 좋은 사람 아니란 거야? 바람 좀 폈다고? 의리가 있어야 바람도 안 피워. 그리고 자기는 너무 꼬였어. 우리는 꼬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해. 좋은 사람 만나려면 먼저 자기부터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 그걸 왜 몰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